오늘 청주에서 80대 남성이 길을 가다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맥박이 없는 응급 상황이었는데 시민들의 도움으로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청주 가경천이 오염물질로 발생한 하얀색 거품에 뒤덮였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개별 오수 처리 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휴 학교 부지를 지역 거점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학교 복합시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북에선 제천 등 5개 시군이 선정됐는데 지역과 학교가 함께 살아나는 상생교가가 기대됩니다. 농협 직원들의 재능 기부로 사랑의 집고치기가 시작된 지 20년 만에 수리농가 1000호를 달성했습니다. 20년 동안 펼쳐진 이웃사랑이 삭막해져가는 농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외출하기도 겁나는 불볕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주에서는 길을 가던 80대 노인이 길에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맥박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위중했다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목숨을 구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청주시 비아동의 한 골목길. 기진맥진한 걸음으로 자전거를 끌고 가던 남성이 갑자기 푹 쓰러집니다. 이를 본 한 여성은 바로 119에 전화를 걸며 쓰러진 남성에게 다가갑니다. 근처를 지나던 남성은 맥박을 확인합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전화로 119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쓰러진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습니다. 다른 여성은 마침 길 맞은편에 있는 병원에 도움도 요청했습니다. 그 환자분께서 맥박도 없으셨고 의식도 없으셨고 입술이 이제 파랗게 되시면서 식은땀도 흘리고 청색증이 있으셨어요. 바로 시민분 이어서 심폐소생술을 했고요. 무더위 속에 의식을 잃은 사람은 80대 노인 A씨. A씨는 이렇게 행인과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좀 더운 상태였고 할아버지께서 쓰러지셨을 때 지나가던 행인분 그리고 주차하시던 분 모두가 뛰어나와가지고 전화하시고 119에 전화하시고 한 분은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시면서 이처럼 폭염특보가 열흘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온열 질환자 수는 1,341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나 많습니다. 고령 노인들은 폭염에 더욱 취약한 만큼 대낮 외출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시민들의 산책 노인 청주 가경천에 하얀색 거품이 발생했습니다. 오염물질이 유입됐다는 얘기인데 개별 하수 처리 시설의 문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민간의 개별 하수 처리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일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책로를 조성해 놓은 청주 가경천. 진검다리 인근에 녹조와 거품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상류에서 온 물이 흐를수록 거품은 점점 더 쌓여갑니다. 네, 맨손으로 만져보니 거품은 여느 비누 거품과 다름이 없습니다. 약간 미끌거리는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오염물질의 특성을 보아 개별 건축물로부터 오폐수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수처리 구역 밖에는 그 오수처리 시설이나 정화조가 묻혀 있는데 그 제 기능을 발휘 못하면 일부 구간에서 이렇게 거품이 발생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크게 지자체의 공공하수처리 시설과 개별 건축물의 오수처리 시설을 통해 처리됩니다. 문제는 개별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관리에 공백이 있다는 겁니다. 구청마다 50톤 이상의 개별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만 1년에 단 2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수처리 시설이 워낙 많아서 지금 하는 그 점검은 조건이 이제 50톤 이상만 정기적으로 상하 단계 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톤수가 적거나 그런 것들은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고도화해도 개별 하수처리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하천에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과 예방안전과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서정일 전 서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 예방안전과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방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킨 점에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송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조사로 오송 참사에 대한 모든 책임자를 밝혀내고 재난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 등도 요구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유유 학교 부지를 지역 거점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학교 복합시설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충북에선 제천을 포함해 5개 시군이 선정됐는데요. 교육과 복지,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조성돼 지역과 학교의 상생이 기대됩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제천 제1고등학교의 실습 부지입니다. 학생들이 농업교육을 받던 곳으로 지역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최근 교육부의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충북교육청과 제천시가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나섰습니다. 생존 수연장과 늘봄센터, 공연장 등을 갖춘 제천 에듀케어 허브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학교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돌봄과 문화, 복지시설을 함께 갖추는 학교 복합시설 사업은 학생 수 감소와 지역 공동화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대안에서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공간, 성장 기반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문화나 복지시설로 활용함으로써 그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천은 지역의 인재 유치를 막기 위해 정부로부터 교육개발특구로 지정된 곳인 만큼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체험을, 지역민들에게는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거점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그 수영장, 또 그리고 늘봄 체제 이런 거를 이제 갖춘 이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복합 교육 단지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고 주민의 삶의 질도 높이는 학교 복합시설. 충북에선 제천을 포함해 단양과 충주 등 5개 시군이 선정된 가운데 지역과 학교가 함께 살아나는 상생 효과가 기대됩니다. 스테이비 김세희입니다. 전국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음성 햇살의 복숭아가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는데요. 냉해 등 기상이변으로 출하가 일주일가량 늦어졌지만 연일 계속되는 뜨거운 햇살 아래 당도만큼은 최고라고 합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갓 수확한 잘 익은 복숭아들이 공동 선별장에 모였습니다. 그린 황도와 백도 등 음성군에서 나고 자란 조생종 복숭아입니다. 올해는 첫 수확이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늦고 과실 크기가 작아서 농가의 걱정이 컸던 상황. 하지만 연일 이어지는 뜨거운 햇볕 아래 당도가 차올라 평균 11브릭스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온에다가 가물다 보니까는 당도 브릭스는 11브릭스 이상이 다 보장이 받는데 복숭아 과가 줄어드는 것이 농민들한테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음성군의 대표 여름 농특산물 햇살의 복숭아가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습니다. 냉해와 우박 등 녹록지 않은 재배 환경 속에 맺은 탐스러운 결실입니다. 가락동 경매시장과 대형마트, 온라인 등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춘 데 이어 홍콩과 싱가포르 등 해외 시장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5,000톤을 생산해 738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품질이 좋습니다. 소비자들은 다들 햇살의 복숭아 하면 역시 믿고 먹을 수 있는 복숭아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복숭아가 한창 익어가는 요즘 찌는 듯한 햇살은 당도를 높이는 데 제격입니다. 계속 날이 좋고 태양이 내려 쪄주면서 한 10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만 비만 와주면은 복숭아 농가는 큰 도움이 되죠. 달콤하고 향기로운 여름의 맛, 음성 햇살의 복숭아는 오는 9월 말까지 생산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 공예비엔날레와 창원생명축제 추진위원회가 입장권 무료와 할인 연계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청주공예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는 창원생명축제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창원생명축제 입장권 소지자는 청주공예비엔날레 행사장에 입장할 때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 공예비엔날레는 오는 9월 4일부터 60일간, 창원생명축제는 같은 달 24일부터 열흘간 열립니다. 청주시는 지난달 청주 오스코의 누적 참관객 수가 6만 7천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석 달간의 시범 운영 중인 청주 오스코는 첫 전시인 코믹월드 청주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 박람회와 기업 컨퍼런스, 국제 세미나 등 51건의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며 수도권을 대체할 마이스 산업 중심지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3,800명을 동시 수용하는 청주 오스코는 하반기 오송 화장품 박람회와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등 200여 건의 전시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맞은 농촌은 노후된 주택이 많아도 손을 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일손도 없고 비용도 부담이기 때문인데 이 농협의 봉사단원들이 사랑의 집고치기 봉사활동에 나선 지 20년 만에 수리농가 1,000호를 달성했습니다. 1000번째를 맞은 음성의 희망 현장을 최현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음성의 한 농촌주택, 40년이 넘은 슬라브집 대문이 예전 철제 대문에서 알루미늄 대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래된 장판도 걷어내고 집안 도배도 말끔히 마쳤습니다. 싱크대며 창문 세시도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40도에 가까운 폭염에도 농협 봉사단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사랑의 집고치기 봉사활동을 벌인 결과입니다. 다시 또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이런 원격지까지 와서 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늘 보람차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던 어르신은 달라진 집안 곳곳을 둘러봅니다. 뭐 전부 다 불편했죠. 장판도 못 바꾸고 대배도 못 하고 이러니까 전부 다 불편했죠. 근데 다 바꿔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의 집고치기 봉사활동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5년. 건축과 전기, 기계 등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농협 직원들이 재능 기부 형태로 농가 수리에 나선 지 20년 만에 수리농가 1,000호를 달성했습니다. 수리농가는 1,000호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협 임직원들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농협이 20년 동안 펼치는 사랑의 집고치기 봉사활동이 초고령 사회를 맞은 농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충청권을 방문해 지역 당심을 공략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민주당 충북도당을 찾아 핵심 당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충청의 아들로서 고향을 먼저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대표가 돼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충청북도는 도립파크 골프장 조성을 중단하고 축산시험장 이전부터 완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축산시험장 영동 이전 계획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2차례 반려돼 사업을 원점에서 재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립파크 골프장 부지인 축산시험장 이전 사업의 제동이 걸렸는데도 파크 골프장 조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숙박비를 내지 않아 쫓겨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8살 김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관에 불을 질러 다수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영동군 양강면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불은 지난 5일 발생했던 화재가 완진된 지 닷새 만에 다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화에는 헬기 넉 대와 인력 80여 명이 투입됐으며 지난번 산불 때는 산림 2.5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주대가 오늘 주요 인사와 산학협력 기업 대표, 교수와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8개 대학이 선정됐고 충북에서는 청주대가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청주대는 AI와 빅데이터 등 디지털 핵심 기술과 융합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차세대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작가 모임인 디팽 램포토가 대한노인회에 어르신 장수 사진을 전달했습니다. 디팽 램포토는 지난 5월 말 청주시 내덕동 새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 22명을 대상으로 장수 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디팽 램포토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장수 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충북 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2025 충청북도 중소기업인 대회가 오늘 충북기업진흥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36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서 주식회사 한국판비오 남봉길 회장이 의약품 품질 혁신과 국산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는 등 모두 27명의 중소기업인이 각종 표창을 받았습니다. 최병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 회장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위기 극복과 제도약 의지를 모아 더욱 정진하자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 상용화 센터 이노랩스를 정식 개소했습니다. 총 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된 이노랩스는 청주 오송읍의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600여 제곱미터 규모로 32개의 입주기업 공간과 신약 개발용 실험실, 의료기기 클린룸 등을 갖췄습니다. 앞으로 입주기업들은 전략 수립부터 인허가, 기술 자문 상담 등 창업 전 단계에 걸쳐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 지역 21개 대학, 기업,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충북 차세대 첨단소재협의회가 충주에서 첫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7월 충북 지역 첨단 소재 활성화를 위해 발족한 협의회는 올해 회원사를 21개로 확대하고 산업체 공동 기술 개발, 산학 공동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 등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오늘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디지털 교육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은 앞으로 3년간 키르기스스탄의 디지털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교육 인프라 확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협약식 이후에는 2026년 디지털 인프라 지원 지정학교를 방문해 현판식을 갖고 전자칠판 세트를 기증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